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어제 현충일로 인해서 휴방으로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EIA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지난주 대비해서 207만 배럴이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크루드오일 가격대가 65달러로 이탈되는 흐름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오일에 대한 하락 움직임도 꽤 많이 보였던 상황입니다. 잠시 후 마스터님들과 출연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또 20일 관계자가 유로의 자산 매입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을 또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유로에 대한 부분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자, 하루가 지난 이 시각에도 시장에 대한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부분과 함께 그에 맞는 맞춤 해외 선물 전략도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목요일장 화학장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목요일장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좀 변화가 많았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워낙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대한 약간의 경계감? 그런 의미에서 한 목금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그 점 유의하시면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픽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재 부근의 시장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장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 분위기가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다음 주에 준비할 수 있는 이번 주에 대한 흐름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이제 G7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도 이 트위터에 이 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기대감을 풀어놓았습니다. 또 앞으로 이 시장에 또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큰 변동들이 있을 것 같는데요. FOMC 회의도 역시나 기다리고 있죠.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이 소식 2시간 동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의 원유 재고 발표는 207만 배럴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주요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2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속보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지금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인 22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라는 점까지 속보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그렇다면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목요일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마스터입니다. 박노준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시장이 좀 변곡
고점에 좀 와 있지 않나 뭐 이런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골드랑 오일이 좀 변곡 선상인 걸로 좀 예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수도 좀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지금 계속 쭉쭉 또 고점 깨고 좀 상승을 또 이어갔는데 또 이제 좀 변곡점에 좀 와 있는 일단은 위치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투자나 인생이나 일단은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항상 일단은 일이 이제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항상 빠른 대응이 일단은 필요하고 그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초반에 좀 약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조금 지금 선상에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나스닥이 하방으로 단기적으로 좀 하방으로 흘렀다가 다시 좀 상방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는요, 어제 저희 방송 휴방으로 인해서 값게 좀 봐드리지 못했는데, 어제를 좀 기점으로 오늘 장에는 좀 많은 변화가 보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시점 항상 또 박노준 마스터님이 목요일 장 지켜주시고 계시니까요. 천천히 하나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노준 마스터님과 오늘 장 함께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수현지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잠시 후 외신의 의견 듣고 나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현재 2774.5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0.0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S&P 500과는 좀 비교가 좀 되는 게, 자, S&P 500은 상승 쪽으로 뭐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나스닥은 이미 전부터 좀 빠져 있네요. 7,208선에서 움직이면서 0.12%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유로FX 현재 구간에서는 1.17달러는 이미 회복이 됐고 현재에서는 1.18달러 회복된 이후에 1.18420달러까지 올라오는 방향성입니다. 뭐 앞서서 ECB 쪽에서는 자산 매입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유로FX 상승과 함께 골드도 좀 올라옵니다. 1,300달러를 돌파했고 1,305.7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오늘장 0.3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장에 원유 재고가 또 계속적으로 늘어난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제장의 종가가 지금 65달러로 간신히 좀 맞췄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65.27달러 선으로 0.40%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올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꽤 많이 변한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또 골드 자체도 1,300달러를 돌파를 했고, 자, 그리고 유로FX가 1.17과 1.18달러 단순히 뛰어넘으면서 현재는 1.18달러 초반대, 이제 중반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오프닝 이슈 소식입니다. 네, G7 정상회의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일날 개막을 합니다. 네,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발언들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월가에서 미국 증시를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바뀌었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토니 투아이더 수석 시장 전략가는요, 올해 말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가 3,200까지 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기업의 실적 증가세가 주가를 더 밀어올릴 것으로 본다면서 3,100으로 제시했던 S&P 지수 연말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말에 지수가 3,150을 기록할 것이라는 UBS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두아이어 전략가는 월가에서 가장 강한 증시 강세론자로 등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반토막날 전망인데 투자자들은 무모한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 당시에 이 백악관 예산실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톡맨은 S&P 500 지수가 쉽게 1,600선으로 추락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경기 침체기에 상장기업 주당 순이익이 $75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기 확장기가 8년에서 9년째 계속되면서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무모한 사람의 시장으로 지칭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험은 큰데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골드만삭스의 전망 소식입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이 앞으로 7개분기 동안 3개월마다 금리를 한 차례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는 6월 금리 인상 이후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2차례 금리를 더 인상하고 또 내년에는 분기마다 금리를 올려서 총 7번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고용 및 제조업 지표 호조로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상향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의 현재 성장률이 고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 환경 자극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이 현재 성장 속도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를 안전 피난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켓워치 기고에서 인용한 소식인데요. 미국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국채를 피난처로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올해 대차 대조표 규모를 2천억 달러로 축소하고 또 신흥국이나 유로존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에는 6천억 달러를 줄일 예정이라면서 보유 국채의 만기가 도래해도 연준이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채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략가의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유럽중앙은행 소식입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올해까지만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내년 6월 첫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 로이터나 기타 다른 외신 쪽의 보도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중단, 즉 이렇게 세계 경제 긴축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고요. 네, 유로 달러가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8달러 부근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네덜란드 은행 ING의 전망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시사했지만 이 정책성의 유연함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ING는 이 피터 프렛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서 분명히 이번 달 통화 정책 회의 방향에 대한 전주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ECB 정책 유연성과 또 양적 완화를 조절할 여지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쉽게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데다가 이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또 ING는 그러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 대한 분명한 단서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7월 회의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이 자체의 기본 시나리오를 여전히 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시 투자자들이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탈리아 리스크 재부상으로 유로화가 다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8일 열리죠. G7 정상회담이 끝나면 또 무역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달러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소시에테 제너럴이 7일 현지 시각으로 전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SG 도쿄지사의 그 영업 총괄자의 발언에 따르면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달러화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G7 회담에서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시장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명백한 갈등이 있고 또 그 합의문을 어떻게 끌어낼지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면서 이 G7 회담이 끝난 뒤에도 무역 문제와 관련한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 달러화 가치가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G7 회담 이후에는 15일로 예정돼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투자자들은 주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달러엔 환율은 109엔대에서 하방 압력이 제한되겠지만 110.60에서 110.70엔대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다고 분석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 많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양적 완화 중단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초점 맞춰지면서 유로가 달러 대비해서 3주 만에 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1.18달러 부근까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현재 부근에서도 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 유로 FX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무역 갈등의 완화와 그리고 다우지수가 금융주의 강세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 FX 6월물입니다. ECB가 경기 부양에 대한 연내 종료를 좀 언급을 했고 현재 이로 인해서 1.18달러에 대한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 FX는 1.18, 41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0.50%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원유 재고가 어제장에 확인된 상황인데요. 원유 재고 계속해서 증가 속에서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65달러 초반대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세 번째 이슈로 크루도일 다시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약세에 1,300달러 돌파 시도한 이후에 현재 1,305.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촉매가 부족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잠시 후 네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 이슈와 종목별로 참 연관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에 대한 발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좀 불거졌었던 GT, 중국의 GT와의 대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GT와 제재 해제를 합의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조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오펙 쪽에서에 대한 이슈도 함께 점검을 해드립니다. 지난해 원유 수출 금액이 28%가 증가했고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6월물이고요. 다우지수는 금융주의 강세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 들어주셨고요. 지금 해설위원님이 다운이시고 저와 박나영 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확인이 되셨고요. 일단 마스터님은 앞서서 나스닥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힌트를 얻었는데 해설위원님은 지금이 다운에 대한 의견 주셨어요. 네, 먼저 들어볼게요. 다음 주까지 시황이니까 다음 네네. 주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면은 FMC가 이제 결과가 나왔겠죠. 결과가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냥 뉴스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난하게 금리 인상하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파르게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요. S&P 500만 기준으로 봐서 지금 그런데 사실 나스닥 보면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지수가 한번 이제 조정을 받아줄 때쯤 됐고요. 마침 지금 차트를 보셔도 2787.73 주요 라인 잡아놓은 게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찍고 밀리는 모습, 그런 모습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이벤트들에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엄청나게 좋은 결과 시나리오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일괄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핵 비핵화하면서 핵 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그럴 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 안 나오면 사실 다 예상하던 흐름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상회담. 정상들끼리 회담한 것 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만나서 싸우자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솔직히 예전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도 사실 만나서 좋은 덕담 많이 했어요. 성공적이라고 봤죠. 근데 뒤에 오자마자 이제 서로 헐뜯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과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상회담에서 특별하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뭐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리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게 지수에 영향을 줬냐? 영향을 준 적도 없거든요, 사실은. 예, 영향을 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안 줬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은 뭐 사실상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무역전쟁 관련한 이슈인데, 무역전쟁 관련한 이슈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난전이 됐습니다, 난전. EU가 중국을 제소했고요. 중국만 제소한 줄 알고 중국이 조금 되게 힘들어 했죠. 갑자기, EU도 우리 편이 아닌가? 근데 EU가 또 미국도 제소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완전 난전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불거지면서 이제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중국하고 좀 다시 또 무역 분쟁이 또 발생하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렸잖아요. 조만간 또 바뀔 거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좀 완화적인 코멘트 취했고요. 오늘 또 이제 좀 며칠 지나면 또 바뀔 겁니다. 또 다시 또 강하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있는 날이 한 9일쯤 될 것 같은데, 금요일날, 내일 아마 9일을 앞둔 금요일날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회의가 있죠. 상하이에서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서 이제 과연 북중러가 미팅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놔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또 이제 쉽게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만약 북중러가 모이면은 북미 정상회담만 영향이 있냐, 그게 아니라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역시 같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오르기 좀 힘들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지금이 이제 실적 시즌 공백기입니다. 지금 미국 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EPS 보면 상당히 견조합니다. 상당히 견조하고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실적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6월부터 해가지고 6월 말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더 세게 올릴 만한 모멘텀이 사실 찾기는 조금 쉽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만 가기에는 쉽지 않은 게, 미국이 달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차트 보시는 거랑 달러 차트를 보시면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최근 흐름이 좀 비슷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금리 인상을 딱 하는 순간 달러의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볼 거 다 봤다 라는 흐름으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달러가 꺾이면은 지수도 같이 조금 소폭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운을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현재 부진한 상황이고, 일단 뭐 달러가 꺾이니까 지수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 주까지 좀 시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다운에 대한 의견, 추가적인 상승은 없다라는 일단 의견으로 보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뭐 다음 주에 시황을 여쭤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기보다는 네네. 지금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살짝 갔다가 여기 맞고 떨어진다. 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상방을 좀 얘기 드렸었거든요. 지지부진한 상방.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찍고 물려주는 게 제일 아름다운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너무 오르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정에서 좀, 지수 대응 좀 쉽게 하려면, 맞고 떨어져 주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박노준 마스터님의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관망을 들어주셨어요. 앞서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좀 단기 매도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S&P는 지금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흘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매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유튜브에서도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폭이 나스닥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예.
그 가격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밑으로 좀 뭐 흘러가도 그 차익을 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S&P는 약간만 하락했다 지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나스닥은 지금 내려간다면은 7,200선을 좀 더 그 부근대 정도 내려갔다가 그대로 다시 지지하면서 들어올리면서 그대로 올릴 수도 있다는 일단은 뭐 예상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면은 주저앉더라도 오늘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186선 정도도 깨고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일단은 그 미국하고 중국 무역 갈등도 뭐 좀 완화되는 분위기고, 맨 처음에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헤집어 놨다가 지금 다시 뭐 또 다 좋게 간다는 거는 또 이제 이미 좀 우리 시청자분들 다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계속 뭐 말을 바꾸니까. 그리고 뭐 북미 간의 회담도 뭐 이제 좋게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선반영이 좀 됐다고도 보여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좀 더 아직은 나은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지수에다 좀 반영이 조금 더 돼서 좀 더 상방으로 흘렀다가 조정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주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며칠 정도 더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지금 그 나스닥은 사실상 주봉을 봤었을 때는 고점을 넘어섰어요. 3월 그 중순주에 7,214.50인데 여기 지금 넘어섰죠, 지금 오늘. 네, 고점을 뚫고 이번 주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항상 이 파동의 고점이 그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좀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밀렸다가 파동에 그때 예전에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교육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크게 보면 지금 현재 그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 이제 5월 달 정도까지 이 박스권에서 이제 갇혀서 그 조정이 좀 크지만 줬다가 지금 이 파동이 이제 길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해외 선물 쪽에서는 이게 그대로 쭉 들어올리면서 이 상승 파동의 길이를 이제 완전하게 좀 벗어나는 이제 흐름으로 일단은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쭉 그대로 고점 뚫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슈팅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일단 좀 더 파동의 길이가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7,270 뭐 80선 정도 그 부근대, 뭐 7,300선 그 부근대까지 들어올렸다 내려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점입니다, 시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고점이기 때문에 뭐 내려가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더 길이를 더 한 다음에 내려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스닥만 보면은 일단 고점이 넘어섰으니까 뭐 일단은 뭐 좀 덜 보이지만, 이제 그 지금 S&P 500 지수 선물을 보면요. 아직 고점까지 못 왔어요. 그러니까 전파동에. 지금 보면 그 주 똑같은 주예요. 나스닥이 똑같은 주에 2,807.25선까지 일단은 갔다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다시 쌍바닥 구간 들어왔다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2,800선 근처 못 갔거든요. 여기가 지금 전파동의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부근대 가서 꺾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요. 꼭 이렇게 꺾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 즈음 못 가서 좀 더 낮은 위치에서 이게 뭐 쌍봉이라고도 하지만 낮은 위치에서 꺾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스닥을 봤었을 때 오늘 지금 꺾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나스닥 같은 폭이 좀 되니까 단기적으로 하방을 볼 수 있지만, 지금 S&P 같은 경우는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S&P를 봤었을 때는 또 2,800선을 거기까지 주고 내려도 충분히 조정 구간이 나온다 이거기 때문에, 지금 뭐 월봉을 봐도 그렇고요. 월봉에서는 좀 2,800선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S&P는 또 밑꼬리도 적당히 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지금 정배열이 된 상황이고, 상승 파동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약간 주고서 그대로 그냥 오늘 고점 뚫고 올라가서 끝나도 돼요. 그러다 또 새벽에 꺾여도 되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조금 더 꺾였다가 7,200선 이하로 잠깐 꺾였다가 다시 올리면서 그대로 또 고점 돌파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지금 지수 투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을 제가 그렇기 때문에 들었고요.
그래도 좀 더 가까운 거는 하방을 여기보다는 오늘 저점보다는 좀 더 줬다가 나스닥은 상방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방 투자는 좀 괜찮다. 손절 걸고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이도 저도 좀 약간 좀 어려운 타이밍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는 것도 사실상 투자의 방법이니까 좀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것도 일단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와 나스닥에 대해서 두 지수 비교하시면서 또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일단 나스닥은 고점 좀 기록한 상황이고, 이전의 고점까지 좀 도달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하방을 손절 잡고 대응하셔도 좋다라는 현재 구간의 가격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S&P 같은 경우 직전 고점까지는 아직은 조금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스터님.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관망이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톡스타 쪽에서 제가 오늘 골드 상승을 얘기를 했었어요. 톡스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종목 이제 추천 종목란에 오늘 골드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벌써 이미 상승을 줬어요. 예, 상승을 줬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골드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은 안전자산 쪽과 리스크 자산이 이제 서로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위치를 이제 이미 주고 나서 상승을 한번 주고 나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그대로 갈 확률이 또 높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골드 쪽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상품군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종목별로도 좀 연관성도 있고 시황적인 부분도 물려있다 보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S&P 500에 대해서 의견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외신 쪽에서는 지금 S&P 500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업에 대한 의견이죠.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미국 증시는요, 어제장의 상승 탄력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상승 호조로 가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 또 유럽의 이지머니 종료에 대한 기대로 이 은행주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탈피 계획 발표가 나온 이후에 아무래도 채권 수익률이 증가하면서 은행주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프닝 이슈 때는 이제 내년 7월, 6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로이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2019년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정도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사실 지난주에는 2019년 10월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7월로 변경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계 증시 자체가 긴축 통화책에 대한 기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역시나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업보험 수급 신청 건수와 또 오늘 4월 소비 신뢰 지수가 발표 예정이다라는 얘기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이슈죠. 북미 회담 진행 상황, 준비 상황, 그리고 G7 회의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지금 G7 회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일 날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금 이 G7 회의를 앞두고 전쟁터가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 외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몇 정상들은 G7 정상회의 사상 첫 공동성명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참석하는 이 G7 회의 같은 경우에 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미국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결정은 불화를 낳고 또 국제사회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켰다라고 이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는 미국산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의 다음 달부터 이 보복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죠. 이 규모는 약 28억 유로.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다자 간의 공정한 무역 질서에 헌신하기로 한 이전의 합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선의로 회의에 참여를 하겠지만 단순히 타협은 않겠다. 수용할 수 없다면 합의문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이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역시나 마카롱 대통령도
이번에 미국이 역시나 뭐 관세 부과라든가 이란 핵 협정 또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공동 성명에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외신들도 이에 관련한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사실 이제 이렇게 G7 회의에 캐나다 가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아 한다라고 이제 뭐 트위터에도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이틀을 캐나다에서 보내야 된다는 점에서 불평해 왔다. 왜냐하면 이 G7 나머지 정상들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공동 성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역시나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다른 외신들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회의가 아니라 이 분쟁이자 논쟁이자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번 회의는 무역뿐만 아니라 이란 핵 합의, 또 파리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중요하게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G7 참석하는 걸 트럼프가 탐탁지 않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일정표에 따르면은 이제 먼저 오전 워싱턴에서 퀘벡으로 출발을 해서 또 G7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바로 이제 싱가포르로 향하는 일정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를 이제 탐탁지 않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 G7에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마켓워치 기사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또 하루가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다는 보도도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 CNN이 사실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둘째 날 회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하루가 아니라 12일을 넘겨서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싱가포르 회담은 좋은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트위터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백악관 선임 고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 협상에는 2번, 4-5번까지 회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서 추가 회담을 거의 공식화하는 분위기고요. 또 아무래도 그 장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리조트에서 그동안에 미중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겨울 백악관이라고 부를 만큼 자주 회담이 열렸던 곳이다라고 블룸버그에서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또 이제 비핵화 모델 가운데서 카자흐스탄 방식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옛 소련이 붕괴된 후에 카자흐스탄 등에 배치됐던 핵무기를 폐기했던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핵무기를 넘기고 서방의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을 받았던 이 방식인데요. 지금 미국이 그때 핵무기 폐기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방안이 아무래도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장이 그때 편지를 써서 보냈었죠. 그래서 친서. 직접 한글로 손글씨로 편지를 썼다고 하고 또 선물도 함께 보냈다는 블룸버그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쨌든 또 어떻게 트럼프가 입장을 바꿀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 또 회담들을 앞두고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전해지는 가운데 지수 역시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외신 쪽에서도 업에 대한 상승 랠리 좀 외신 쪽에서도 분석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순간 지금 10시 34분 지나면서 오늘의 목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이 개장이 됐고요. S&P 500도 여전히 개장 이후에도 소폭의 보합권에서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7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0.0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박노준 마스터님이 짧게 하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7,199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7,200포인트를 좀 빠르게 이탈을 했었습니다. 0.2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8350달러로 소폭 좀 눌린 상황이네요. 0.4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 1,305달러
$1,302달러에서 다시 내려오는 방향성이네요. $1,302달러까지 현재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은 $65 지지된 이후에 초반대 가격대에서 지지부진합니다. $65.26 선에서 0.3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늘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혼조 출발했다라는 속보 전달을 해드렸고요. 마스터님, 앞서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하방 좀 짧게 보셨는데 결국은 바르게 또 청산이 들어가서 좋은 수익 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문자 상담이 와서 함께 좀 도와드리면서 리뷰해 주실까요? 자, 끝자리 766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S&P 500 그렇다면 매수는 어느 구간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매수 구간은 어떻게 좀 확인될까요?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군요. 일단은 지금 뭐 짧게 $350 내고 수익을 일단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일단 적당히 수익 줄 때 일단은 수익을 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오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좀 더 내려가고 있긴 한데 또 아까는 195포인트 정도 갔다 다시 또 200포인트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뭐 우리가 마음 먹은 구간대로 계속 뭐 가지는 않으니까 일단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질문 하셨던 게 이제 S&P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그건데 사실상 이거 오늘 크게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관망을 제가 들었던 건데 지금 S&P도 만약에 나스닥이 이 구간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7,180선 뭐 그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오늘 만약에 S&P가 지금 오늘의 저점 2,770.25 구간 만약에 그 부분대 간다면 이것도 분명히 음봉 크게 그리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만약에 오늘 크게 준다면 그러니까 크게 떨어져야 돼요. 차라리 매수하려면. 그러니까 어정쩡한 구간에서 잡으면 중기적으로 매수를 보유하고 가기도 애매하고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을 좀 볼게요. 2,757인데 만약에 한 대충 이 정도 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네요.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일봉에서 지금 2,756 정도의 지금 위치가 일봉에서 5일 이평선 부근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적절하게 이번 주에 윗꼬리를 좀 가져가는 적절한 길에 윗꼬리를 가져가는 좀 위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이든 뭐 내일이든 주봉을 봤었을 때 내일이든 잡는다 2,755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대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오늘 꼭지가 되면 여기서 조정을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파동의 고점이 만약에 그려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지금 S&P 500을 지금 여기에서 잡을 가격대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만약 여기서 매수하면 오늘 크게 슈팅 나온다는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뭐 여기서 들어가고 오늘 저점을 지금 손절을 잡으면 상관은 없겠죠. 손절을 확실하게 오늘 저점을 잡고, 그래, 오늘 슈팅 한번 기대해보자. 기대 수익이, 오늘 고점 뚫고 높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감안하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감안하지 않고 한다면은, 좀 안정적인 구간을 찾자. 그러면은 2,755 이하에서 좀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중기적으로 지지받을 구간이기 때문에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 이후부터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좀 더 또 상승을 그려주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그 수치로 잡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P 500은요, 2,750선 이하에서 매수적 관점 좀 모아가셔라. 분할 매수 전략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S&P 500과 좀 개장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뭐 이전과 좀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외신 쪽에서는 개장 뉴스 어떤 뉴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역시나 오늘 장도 역시 이제 월가에서는
상승세 탄력을 이어받아서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혼조세의 약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이제 74포인트가 지금 상승을 하고 했고 또 S&P 500 역시나 0.1% 특히 에너지와 또 파이낸셜 섹터에서 또 이제 상승을 견인했다는 소식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이제 나스닥 지수는 약간의 눌림세로서 그냥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좀 더 살펴드리자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다시 약간 이제 오르고 있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2.99% 근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은행주들이 지금 또 이제 상승 랠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가 모두 이제 0.5%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금 추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보면은 한 가지 소식은요. 미국이 중국의 그 통신 업체죠. DTE에 대한 제재를 이제 제재 합의를 해서 10억 달러의 페널티와 그리고 그 중에서의 4억 달러는 그 보증금조로 에스크로로 예치를 하는 방향 그리고 30일 안에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또 무역에 어떤 이슈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도 한 단계 지금보다는 좀 진전된 방향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금리가 다시 이제 3%대를 또 근접을 하게 되면서 또 강한 이 경제 지표들을 통해 특히나 기술주들이 지금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증시를 계속해서 요즘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몇 년 동안 의심의 여지 없이 강한 호조와 또 불황을 모르는 또 호황을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의 지금 증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호조세인데요. 지금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어서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또 다소 조금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전반적인 혼조를 비롯한 상승장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외신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여전히 금융주의 강세로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S&P와 나스닥은 일단 혼조세로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좀 크게 좀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서 마스터님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들어주셨고요. 일단 해설위원님이 지수에 대해서 하방 쪽으로 보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지수가 썩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해요. 네, 개장 보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네. 안 갈 것 같고요. 안 가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어려워져요, 많이. 그러니까 예측도 어려워지고 변동성만 커지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려주는 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밀려주는 그림의 그 차트를 보시면 정말 이게 아름다운 차트구나라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아름다운 차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뒤는 고민이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막 빠르게 돌파하고 2721.88 여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뚫고 올라가고 막 이러면 이게 버블이니까요. 어차피 버블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아 줘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이제 앞으로 올 거지 않습니까? 올해 해서 한 4번 올린다고 쳐도 아직 좀 여유는 남아 있다. 근데 다만 내년이 참 힘들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내년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거기서 이제 진원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신흥국 쪽에서는 터키하고 중국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 두 나라 그러니까 두 나라를 대표적인 예로 든 거고요. 그 국가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 세계가 다운하는. 그래서 저는 2020년대에는 정말 한번 급 나가는 흐름도 나와주지 않을까. 급 나간다는 얘기는 한 1000포인트 정도 그냥 밑으로 확 빼버리는 거죠. 예,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줘야 또 시장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 2, 3보 전진을 위해서 한번 후퇴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아름다운 조정에 대해서 정말 그 낱말이 참 단어가 와닿는 것 같은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S&P와 나스닥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개장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보시죠. 자,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출발한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지수 선물 쪽에서
중에서 먼저 S&P 50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 500은 조금은 올라오네요. 2,777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0.13% 상승세고요. 자, 나스닥은 하방 쪽으로 갔었습니다만 소폭 지금 복귀가 좀 되면 회복이 되면서 7,200선이 회복이 됩니다. 7,200, 8.25포인트로 0.12%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좀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빠집니다. 1.18290달러로 0.3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로와 마찬가지입니다. 1,301달러로 다시 조정받고 있고요. 1,301.7달러 선으로 0.08%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65.43달러 선으로 다시 중반대 가격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0.6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1부에서는 S&P 500 지수에 대한 부분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풀어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유로 FX와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전략 함께 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